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3월 12일 이번 시간에는 수소 관련 종목들을 좀 보기 위해서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지금 보이는 종목들이 수소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상으로 이제 종목 기업들이 더 있지만 일단 대표적인 기업들을 좀 추려서 가져와 봤습니다. 최근에 가장 눈에 띄는 그룹은 효성, 코오롱, 그죠? 그다음 두산, 롯데, 포스코, 네, 요런 SK, 한화 쪽도 이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서 네, 그쪽도 뛰어들고 있고요. 한국조선해양도 네,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여러 그룹사들이 수소 관련 유통, 생산, 그리고 이용한 이제 전기 생산을 위해서 인프라 투자를 위한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네, 사업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소 경제에 대한 얘기는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었고요.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뭔가 다가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수소차가 많이 보급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수소 버스도 뭐 아직까지 많이 보급된 것도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약간 뜬구름 잡기식의 그런 기술이다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오히려 지금은 수소보다는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많이 이제 눈에 띌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가도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죠. 네. 그래서 이런 에코프로비엠 같은 대표적인 그런 소재 관련 종목들은 거의 뭐 10배 이상을 네, 주가를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을 기업들을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시장 확대를 예상을 하고 오래 전부터 이제 투자를 해 왔다면 베스트 했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시장이 좋고 앞으로 시장이 커질 것이고 이런 것들은 이미 공공연하게 퍼진 그런 사실이고요. 그리고 2차 전지라는 것이 이미 보급화되고 있고 그런 사업 진행이 꽤나 진행이 많이 되었다. 그죠? 그래서 사이클 중에서는 좀 포화되고 있는 그런 시기가 다가올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소 관련 기업들, 그죠? 수소 관련 기술들이 아직까지는 지금 우리에게 많이 와닿지 않는 수준이고, 뭐 크게 이게 정말 커질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그런 시점이긴 하지만 분명히 이 수소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수소 경제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타깃입니다. 이 수소 경제를 가속화시킨 것이 탈탄소에 대한 그런 에너지 정책 변환 때문인데요. 결국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이제 수소를 통해서 수소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그런 국가들의 목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네옴시티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그런 최근에는 이제 에너지 관련해서 뭐 원전 에너지라든지 SMR 에너지 뭐 그런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에 좀 초점을 두고 있지만 결국은 이제 수소를 이용한 에너지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기업 이 리스트를 준비도 했지만 사실 수소 경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간단하게 이제 자료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수소 경제에 대한 일단 전반적인 흐름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수소 경제하면 생각나는 것이 수소차, 뭐 이런 우리가 직접 이용하는 모빌리티가 수소를 이용해서 이렇게 보급화가 되었을 때 좀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2차 전지도 마찬가지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그런 모빌리티가 지금 우리 주변에 나타나기 시작했죠. 전기차, 전기 버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보급화가 되기 시작하니까 2차 전지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수소차, 뭐 우리나라의 현대차의 넥소 이외에는 사실 수소차가 보급화되지 않았고요. 수소 버스도 마찬가지. 아직까지 그런 진행 속도가 더딘 편입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정부 차원에서의 그런 투자와 그런 전 세계적으로 수소 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이 수소차도 이 수소 모빌리티도 시장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보시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16,920대를 보급화 예정입니다. 그래서 승용차는 16,000대, 버스 700대, 청소차 120대, 화물차 100대, 네,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이 수소차에 대한 시장이 과연 이제 전기차, 지금 2차 전지를 사용해서 운행되는 그 전기차를 비집고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미 이제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상태에서 이 수소차가 이제 들어가기는 쉽지는 않을 텐데요. 근데 분명히 이제 수소차만의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 장점은 연료가 수소라는 점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소는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 전기차는 이제 배터리 때문에, 그죠? 2차 전지 배터리 때문에 상당히 이제 무겁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해서 차량 경량화 소재 개발 종목들이, 기업들이 관심을 좀 많이 받았었고요. 지금까지도 이 2차 전지의 배터리 무게 때문에 그 추후에 연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보통 이제 700km, 뭐 700km는 가야지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전에 휘발유, 그죠? 경유라든지 디젤로 가는 그 정도 수준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2차 전지 배터리로 가는 것은 아직까지도 4, 500km까지밖에 성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단점은 이제 그런 겨울이, 그죠? 온도가 떨어졌을 때 이 배터리의 성능이 떨어지면서 주행거리가 짧아진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 수소 연료 전지를 이용한 수소 자동차에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요. 그리고 이 연료 자체가 가볍기 때문에 연비가 상당히 좋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승용차처럼 뭐 크게 무겁지 않은 모빌리티 입장에서는 전기차, 수소차, 뭐 연료 가격이라든지 그런 걸 비교했을 때 전기차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제 버스라든지 화물차라든지 이런 청수차라든지 아니면 더 넘어가서 이제 선박이라든지 그런 대형화되는 모빌리티에서는 이 수소 연료 전지를 이용한 이 수소 연료가 아주 가볍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큰 모빌리티 입장에서는 수소를 이용한 그런 시장이 아주 급속하게 커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누적 보급을 보시면 이제 2022년 대비해서 2023년으로 갈수록 이제 빠르게 보급이 되기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수소 충전소가 중요하죠. 지금도 사실 전기 자동차가 이제 아파트 단지 내에 뭐 그렇게 하나 둘씩 충전소를 만들어 놓긴 하는데요. 아직까지 뭐 그렇게 공공연하게 뭐 주유소처럼 그렇게 많이 보급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대 단점이 이제 2차 전지를 이용한 그런 전기차는 충전 시간이 이제 빨라야 네, 한 30분 걸리나요? 네, 그 정도 걸리는데 이 수소 연료 전지를 이용한 수소 그런 충전은 한 5분 내외죠. 네, 50분 내외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충전 입장에서 유리합니다. 그래서 거의 주유소와 같이 그렇게 충전을 진행을 하면 되는데요. 그 이제 충전기가 점점 이제 보급화가 가속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해서 지금 이 수소 충전 인프라가 가속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수소 생산 기지도 하나 둘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제 수소 생산 기지가 늘어나기 시작하고요. 액화 플랜트죠. 그래서 액화 플랜트도 이제 2023년이면 3개가 완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그리고 수소 생산 기반이 마련이 되고, 충전 시설이 마련이 되고, 그리고 수소 자동차에 대해서 그런 보조금을 붙여준다면, 결국에 전기차처럼 시장이 커지는 시기가 다가올 겁니다. 네, 그래서 분명히 전기차 이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형화되는 그런 모빌리티에 그런 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 수소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수소 자동차 쪽에, 수소 경제 쪽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을 좀 보시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제 북미 수소 시장을 잡아라, 그죠? 현대차, SK 뭐 이런 이제 IRA바의 훈풍을 잡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IRA법이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그런 수소 에너지, 그죠? 탈탄소를 가속화시키는 그런 정책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제 수소 에너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경제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지금 이제 이런
관련 기업들이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요. 사실 지금 주가 자체는 그 2차 전지에 집중화되어 있지만 저는 분명히 이 수소 시장 이 확대됨에 따라서 수소 관련 기업들이 또 한번 관심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수소법이 통과가 되느냐 마느냐, 뭐 우리나라 수소 시장이 활성화가 되느냐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 둘씩 해결이 되기 시작했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관심을 받기 시작했으니 분명히 달라지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기사를 좀 보기 전에는 먼저 수소에 대해서 어떤 시장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수소를 이용하려면 수소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수소를 먼저 생산을 해야겠죠. 그래서 수소를 생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은 수소를 생산했으면 저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장을 하고 나면 이제 수소를 그 필요한 위치에 운송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운송이 되면 이제 그 수소를 사용을 해야겠죠. 수소 전기화가 필요합니다. 총 이렇게 저는 크게 네 가지로 살펴봤고요. 먼저 수소 생산에 대해서 크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수소 에카플랜트죠. 요거는 이제 제가 주력 종목으로 리뷰를 하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ENS인가요? 네, 거기서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효성 중공업에서도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효성, 두산 이렇게 세 곳에 이렇게 수소 에카플랜트 건설이 진행되고 있고요. 아까 2023년에 수소 에카플랜트 3개가 완공이 된다라고 했는데요. 그 세 기업이 모두 완공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분명히 관심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건 이제 수소 에카플랜트, 그렇죠? 블루 수소입니다. 이것도 이제 수소 종류가 있는데요. 블루 수소, 그다음에 그린 수소, 네, 뭐 그 전에 이제 그레이 수소가 있는데요. 그건 사실 뭐 지금은 탈탄소 입장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게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건데요. 블루 수소는 지금 이제 수소 에카플랜트 마찬가지로 이 CO2죠. 네, 이산화탄소가 좀 포함이 된 그런 수소이기 때문에 CCUS라는 그런 이산화탄소 포집 장치를 설치를 해서 이산화탄소를 걸러내서 네,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린 수소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하나도 없고요. 거의 이제 수소 100%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생산하느냐? 이제 신재생에너지라든지 그럼 SMR이라든지 그런 발전원을 통해서 이제 순수하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그린 수소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재생에너지 SMR 원전을 언급드린 것이 이제 그린 수소입니다. 네, 그래서 에너지 생산 기업들이 이제 수소 생산에 몰두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학 에너지들, 네, 아까 말씀드린 뭐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뭐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네, 그런 기업들이 네, SK 에너지라든지 그런 쪽에서 이제 이 수소 생산을 또 이제 기반을 마련을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수소 저장이고요. 저장을 이제 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좀 있는데 제가 밑에 사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수소 저장 방식을 보시면 크게 이제 물리적으로 하는 게 있고 화학적으로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암모니아로 하는 게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네, 암모니아 하는 것 중에 이제 물리적으로 하는 거는 압축을 하는 게 있고 액화하는 게 있고 그게 이제 액화 수소고요. 그다음에 화학적으로 하는 것은 이제 무기 화합물을 통해서 뭐 암모니아, 유기 화합물을 통해서 LOHC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라 좀 어렵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네, LOHC가 가장 이제 효율이 좋은데요. 근데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업화 아무래도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을 추구할 수밖에 없죠. 영리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따지니까 이제 암모니아가 그 중에 비용이 저렴하고 네, 동일 부피의 수소를 1.5배 담을 수 있을 만큼 아주 효과적이더라. 그래서 암모니아가 또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소 저장으로는 암모니아를 이제 생산을 하는 그런 기업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요. 이 협력 관계도를 보시면 포스코 홀딩스에서 그린 암모니아 생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롯데 정밀화학에서 그린 암모니아를 운송을 하고 벙커링을 해서 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HMM은 이제 암모니아 추진선을 운용을 하게 되고요. 롯데 글로벌 로지스인가요? 네, 그것도 이제 암모니아 추진선을 이제 운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선박 회사들도 껴있다라는 거. 그리고 한국조선해양은 암모니아 추진선을 개발을 하게 되고요.
이 KR은 이제 한국 뭐 공식적인 그런 추진선 인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사들과 이런 화학사들 그리고 포스코 이런 철강사들도 이 수소 암모니아 쪽에 네, 그렇게 준비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협력을 관계를 체결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수소를 생산해서 운송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암모니아가 빠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관련 기업들도 분명히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자, 운송을 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제 저장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수소 저장 용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새까맣게 생겨갖고 뭐 이상한 실 같은 걸 감아놓은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요 까만 게 이제 탄소 섬유라는 겁니다. 네, 탄소 섬유라는 것을 이제 좀 많이 들으셨을 텐데 요 탄소 섬유라는 것은 아주 고강도 그다음에 내연성도 좋고요. 그렇게 아주 거의 꿈의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소재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되어 왔었는데요. 우주 산업 쪽에서도 많이 이용이 될 거고, 네,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수소 저장 용기로 아주 안정성이 높고, 네, 그런 소재로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 저장 용기에 특히 탄소 섬유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효성 첨단 소재가 네, 언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효성 첨단 소재는 제가 이전부터 이 수소 관련 종목으로 지정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효성 첨단 소재가 대표적으로는 이 탄소 섬유를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암모니아 운송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정리를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 마지막 수소 전기화입니다. 네, 수소 전기화는 뭐 크게 수소 연료 전지와 수소 가스 터빈이죠. 그래서 수소를 이용한 연소를 이용한 그런 가스 터빈을 돌리는 식으로 전기를 생산하거나 아니면 수소를 직접 이제 전지를 통해서 연료 전지로 사용을 하거나 그래서 요거는 수소 자동차죠. 네, 수소 자동차고 요거는 이제 수소를 이용한 이제 전기 생산입니다. 발전원이죠. 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연료 전지 하면 당연히 생각나는 게 두산 퓨얼셀이죠. 네, 두산 퓨얼셀이고요. 두산 퓨얼셀은 사실 차량 연료 전지보다는 약간 그런 아주 큰 네, 그런 뭐 ESS 같은 그런 발전원을 만들어서 지역에 이제 그런 전기를 공급하는 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연료 전지도 생산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연료 전지는 이제 현대차에서도 직접 개발을 하는 것 같고요. 거기에서도 뭐 준비를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연료 전지가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에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네, 그런 2차 전지 관련해서 뭐 포스코 케미칼이죠. 네,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LNF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크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이죠. 네, 그 3사는 2차 전지를 완성품을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들은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양극재라든지 아니면 음극재라든지 그 2차 전지를 구성하는 그런 소재를 공급하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 수소 연료 전지에 들어가는 그런 소재가 있을 텐데요. 그 소재가 지금 촉매제로 PT가 사용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1g당 5만 원일 정도로 상당히 이제 비싸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보다 수소 연료 전지가 상당히 생산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대부분의 이 촉매제 비용이 상당히 많이 차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2차 전지를 이용한 그런 전기차보다 수소차 자동차가 가격이 높은 것이 이런 소재 비용이 비싸기 때문인데요. 그게 이제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 이 수소 자동차도 아마 보급화가 가속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제가 자세하게 어디까지 개발이 되었는지 어떤 식으로 지금 개발 로드맵을 짜고 진행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기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소식을 통해서 전해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그런 기술적인 난제를 결국에는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고 나면 분명히 네, 지금 이 수소 경제라는 것이 가속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수소 가스 터빈은 당연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지금 전반적인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수소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뛰어들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소 경제에 포함된 이 기업들을 우리가 하나둘씩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코롱 플라스틱 이런 기업들도 차량 경량화 소재라든지 아니면 그런 이 수소 탱크 기업, 수소 탱크를 생산하기 위한 수소 저장 용기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코오롱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묶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뭐 케미칼이라든지 정밀화학은 마찬가지 네, 그런 암모니아 쪽 관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홀딩스도 마찬가지고 효성중공업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그런 수소 에카플랜트 쪽 주목을 하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케미칼도 마찬가지 네, 이쪽인 것 같습니다. 해양과 이 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과 한국조선해양은 아까 네, HMM도 있네요. 네, 그렇게 운송하는 선박 개발과 선박 운용 입장에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포함이 안 되었다라고 해서 수소 관련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생각나는 그런 기업들을 그냥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 중에 이제 또 어떻게 재무가 되고 어떻게 이제 어떤 기업을 또 모아가면 좋을지 그런 것들은 추후에 한번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저는 대표적으로 이제 지켜봤던 것이 네, 그런 몇 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살펴볼 예정이고요. 사실 제가 전반적인 기업들을 아직까지는 다 분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한번 계속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